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벌써 7월 이제 둘째 주가 끝났네요. 지난주에는 그 기관의 그 대량 매도 물량 때문에 좀 품에도 좀 나오고 많이들 불편하셨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날은 좀 출발은 약간 불안한 출발이었지만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띄워놨는데 화요일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목요일인 오늘까지, 금요일인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아무튼 뭐 마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락했을 때가 여기서부터인데 2600 정도였죠. 그 이상으로 올라와서 아주 깨끗하게 잘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예쁘게 잘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그 대형주 위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특히 코스피 쪽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왔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난주에 나왔던 투매는 다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름에 이제 조정이 온다는 이제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죠. 뭐 항상 여름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오지 않고요. 오히려 나스닥이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연이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왜 저렇게 잘 가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특징주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가 또 급등했거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 올라오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반등 안 나온 것들 또 반등 나오면서 또 지수 올리고 뭐 이런 이래저래 있어요. 또 비도 많이 오니까 밑에서 이제 장마 수혜주들도 꿈틀거리는 것도 있고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주들은 더 가도 되는데 개미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던지고 있고 얘기할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이겠지만 7월 17일 날 이제 뭐 흑해 곡물 협정 여기 만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요것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요즘에 뭐 비가 많이 오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여름에 원래 덥고 비 많이 오면 습하고 그런 거죠. 네. 예, 잠깐만요. 예, YU님, 네. 무료 카톡방 들어오셔도 되는데 여기 비밀번호가 다른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여기다가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메일 하나 보내놓으세요. 제가 그쪽으로 단톡방 주소랑 비밀번호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유튜브에다가 그 단톡방 비밀번호를 일부러 엉뚱한 걸 써놨어요. 옛날 비밀번호인데 왜 그랬냐면 하도 알바들 있잖아요. 왜 들어와서 하도 이제 난리를 피워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비밀번호랑 그 주소랑 다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네네. 예, 자 누가 좀 물어보셔가지고. 네. 자, 메일 주소 보이시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잘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미국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면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어요. 여기 아니지? 잠깐만요. 네. 보시면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제. 네. 어제 다우 지수는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플러스 0.1%, 네, 상승 나온 게 거의 없는데 나스닥 지수가 이제 1.5% 폭등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 나스닥 공매도 건 사람들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어요. 저도 사실 저도 뭐 늘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세게 들을 거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뭐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하죠. 그런들 하는 생각이고 이렇게 세게 뽑을 거라고는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세게 뽑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이제 급등을 한 건데 CPI가 되게 좋게 나왔죠. CPI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그 시장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확실하다. 그러면 올해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수도 있겠구나.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은 이제 뭐냐면 PPI라고 해서요. 이건 생산자 물가지수. 그래서 이게 발표했는데 이것도 또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이게 뭐냐면 CPI는 소매가고요. PPI는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도매. 소매 가격도 내렸는데 도매가도 내렸네. 맞아지고 있네.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는 거 맞네. 이렇게 가는 거죠.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국제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니까 그래서 다우지수보다는 이제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더 올랐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요. 누가 주도주였냐면은 반도체. 여기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여기도 크게 오르고 있죠. 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조정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해드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개미들이 서학 개미들이 제일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할 때 3배 수익 나는 거. 근데 거꾸로 폭등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배 손실 나고 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버스는 하지 마세요. 인버스는 진짜 하지 마세요.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개미들 지금 또 곡소리 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런 표현을 했었죠. 뭐냐면 이게 왜 이 지수가 이렇게 폭등이 나오느냐.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인버스와 고퍼스를 사주신 그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분들을 뭐 비꼬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죽어도 인버스를 사잖아요. 그거는 고집이거든요. 고집을 좋은 쪽으로 쓰면은 이제 장인이 되죠. 장인. 어느 뭐 명장이 된다든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잔머리 쓰는 쪽에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장인이나 명인이 되는 게 아니라 폐인 됩니다. 폐인. 인버스는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제 반도체 쪽이 잘 갔어요. 계속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들이 잘 갔죠. 근데 누가 제일 잘 갔겠어요? 그렇죠. 어제 보여드렸죠. 왜? 엔비디아 뭐 망할 거라고 막 폭락할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6월달에 특히 5월 말 6월부터 예 어서 오세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엔비디아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죠. 어제 또 올라갔어. 아예 대놓고 가야지. 대놓고 눈치도 안 보고 대놓고 갑니다. 4.7% 급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이 크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또 갔어요. 또 갔어 오늘.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CPI, PPI가 그 미국 연준이 제일 뭐 신뢰하는 인플레이션 물가지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낮게 나오니까 엔비디아 같은 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개미들이 이쪽이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했으니 더 잘 가는 거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2차전 저기 뭐예요? 이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반도체주들이 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2% 상승 마감을 했고요. 73,000원이죠. 잘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됐던 게 뭐냐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최근에 막 21선 이탈해가지고 잠깐 박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V자로 아주 강하게 V자로 쭉 끌어올리죠. 요즘에 이런 반등 보셨어요? 잘 안 나왔잖아요. 이런 반등이.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차 말씀 많이 드렸지만 외국인이 떠난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잖아요. 맞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어요. 왜 불안해하냐 이거예요. 환율도 멀쩡한데. 그 다음에 오늘 이것만 오른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장중에 한 4%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죠. 끝날 때는 3.4%, 최대는 5.3%까지. 거래도 좀 있었고요. 외국인 아저씨들이 좀 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는 뭐 맨날 실적이 좋네 나쁘네 맨날 안 좋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죠. 안 좋다. 그런데 외국인이 이 주식을 이만큼 끌어올려서 여전히 들고 있고요. 자기들이 사고 있어요. 기관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건 누구예요? 개인들만 나가요. 그러니까 조정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조정 언젠가는 와요. 언젠가 온다니까요. 자꾸 이제 조정 온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래요. 뭐냐면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한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그런 식으로 산수하듯이 계산하시거든요. 주식은 공식이 없어요. 중학교 때 보면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근해 공식, 뭐 별의별 거 다 배우지 않습니까? 인수분해. 그런 거를 잘 알면은 이제 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죠. 근데 주식 시장은 그게 독이 된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잘 안 맞는다고 인정하고 들어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꼭 공식대로 하시려고 그래요.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는 반드시 하락한다. 아니라니까요. 반도체 그렇게 망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3월달에 이거 다 폭락시켜 놓고 나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75,000원. 지금은요 12만원. 얼마 오른 거예요? 50% 이상 올라왔어요. 저희 방에 삼성전자 보유 종목입니다 지금. 테마주만 요즘에 설명하는데 대형주도 해요. 옛날에 삼성 SDI, 뭐 LG와 그런 걸로 돈 많이 벌었어요. 2차전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멀쩡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엔비디아가, 미국의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도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뭐가 가요? 국내 반도체 중소형주도 급등을 하죠. 그러면 지수가 급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아니 시가총액 1, 2위가 누군데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지 당연히.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 반도체 부품하고 장비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특히 코스닥에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지수가 빠질 수가 있어요? 안 빠지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에코프로가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오더니 나중에 이제 더 가기가 좀 그러니까 뒤에 에코프로, BM도 따라붙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금양도 따라붙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도 따라붙고. 이거 먼저 올라왔죠? 코스모 화학도 뒤에서 급등하고. 이제 포스코 M텍 또 가죠? 포스코 관련주 이따 또 얘기할 건데, 지금 얘기합시다. 포스코 M텍 또 올라가는. 그동안 안 갔거든요. 올라가죠.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우두머리인데 신고가를 살짝 내줬죠. 이거는 특이한 게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건데 가요. 그러니까 누가 올리느냐 조심하셔야 돼요. 기관이 올려요. 기관이 갑자기 올리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관 못 믿어요. 기관 못 믿는다니까.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잘 몰라도. 근데 기관이 나 좀 믿어달라고 하면 난 절대 안 믿을 것 같아요. 기관을 싫어한다기보다 기관 물량을 되게 경계하는 거죠. 경계.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신났어요. 포스코 DX 원래 이름이 포스코 ICT죠. 신났어요. 포스코 퓨처엠 날아다녀요. 지금도. 시가총액이 이게 31조거든요.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아까 포스코 햄텍 보셨죠? 포스코 스틸리온 좀 덜 간 건데 장중에 15% 급등했고 시간에서도 급등했어요. 6%인가? 이게 지금 이 종목들이 코스피에 있는 것도 있고 코스닥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코스닥에 있는 게 포스코 DX, 포스코 햄텍. 이건 코스닥 쪽에 있어요. 시가총액이 얼마나 크겠어요? 포스코 햄텍은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원, 포스코 DX 3조 8천억 원. 이 정도면은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엄청 큰 거예요. 코스피 오면은 별거 아닌데 코스닥에서는 큰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올라오는데 2차전지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주도 올라오는데 지수가 이렇게 쉽게 빠지겠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 뭐 조선주, 어제 조선주 얘기를 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뭐 한국조선해양 계속 올라가죠. 옛날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꿨죠. 계속 가요. 삼성중공업 뒤늦게 나도 가자. 네, 가죠. 그러니까 이 배를 만들 때 뭘 많이 쓰죠? 배를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요? 그건 목선이고. 배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철을 이제 붙여야 되겠죠? 붙일 때 뭐예요? 용접. 조선선제 용접봉 만드는 회사. 저희가 보유 종목 아니라서 얘기해 드립니다. 용접봉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조선 수주가 뭐 3년치가 지금 예약돼 있다면서요? 3년.
그러면 여기도 용접봉도 3년치가 예약돼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저희 방에서 철강주 추천했어요. 철강주 원래 갖고 있던 건데 없는 분들 사시라고. 철강주를 왜 관심들을 안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포스코홀딩스하고 저런 게 포스코 스틸리움 저렇게 잘 가면 저것만 가지고도 철강주가 가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아까 뉴스 나오대요. 폴란드와 원전 MOU하고 MOU 6건 체결했고 우크라이나 재건 66조 원 수주 그거를 기대한다고 청와대란다.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답니다. 전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5%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좀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5%는 많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력 발휘하면 더 따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철강 같은 거 많이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조선주가 가니까 조선기자재주가 가는 거죠. 그럼 철강주가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철강주 사실 때 잘 보고 사세요. 네. 철근 업체를 사놓고 선생님 이거 조선기자재를 왜 안 가죠? 철근이잖아요. 물론 배 만들 때 철근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주로 건설 현장에 들어가겠죠.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보고 사셔야 돼. 자동차 만들 때 쓰는 철을 주로 파는 철강회사도 있거든요. 자동차도 좋지만 지금은 배 간다니까요. 예전에 포스코하고 조선주하고 옛날에 같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지. 말 나온 김에 옛날 건데 포스코가 그렇게 잘 갈 때가 언제였냐면 여기 베이징 올림픽 있을 때 그때 날라다녔어요. 그때 같이 간 게 누구예요? 하나오션 같이 갔죠. 그때 현대중공업 지금 이름 바꿨지만 날라갔죠. 이런 거 왜 관심 안 가지시냐고. 우리나라가 반도체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전 세계 조선업 1위여서 이 당시에 조선주들이 돈 벌어가지고 우리나라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 저가 수주에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굉장히 힘들었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의 그 짝퉁 배 사보고 고생하고 나서 거기 거 주문 안 하잖아요. 이제 한국이 제일 낫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다시 몰려오는 거죠. 사람이 없대잖아요. 사람이. 조선 배는 주문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조선 선제 같은 거는 종목 추천한 거 아닙니다만 알고는 계세요. 저게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중에 하나예요. 용접봉. 그 철강 회사가 안 가겠냐고. 당연히 가지. 이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이번 주에 철강주를 추천했는데 회원들이 아우 뭐 이런 걸 줘요 이럴까봐. 우크라이나 재건 수주도 맞는데 조선업종 이거 후발주도 됩니다. 네,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조선주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조선 건설 그 다음에 철강은요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화학주는 좀 달라요. 왜 다른지는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사이클이 약간 달라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어딘가는 열심히 가고 있죠. 그래서 여름에 조종온다라고 막 겁줬던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한 얘기에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어요.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비관론자들 있잖아요. 망한다고 여름에 큰 풍랑 온다고 막 난리지겼던 사람들. 혀 깨물고 죽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혀를 살짝 깨물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반성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막 이제 해드리고 방송을 끝내요. 그러면 가서 또 비관론자들 방송을 보든가 아니면 뉴스를 또 봐요. 그 다음날 보면은 또 상태가 또 안 좋아져 있어요. 또 열심히 얘기를 해요. 또 괜찮아져요. 근데 또 내 방송, 제 방송 끝나면 또 다른 방송 보더라고요. 보는 거 상관없는데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 걸 보든가. 뭐 중립을 지킨다고 이제 비관론자와 긍정론자의 방송 두 개 다 들으시는 분들이 자주 있던데 그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만 보라고. 그분들이 수익이 제일 안 나지. 양다리 걸쳤거든요. 어쨌든 조선주도 잘 가고 지금 뭐예요? 특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도 이제 올라오죠. 올라와서 떠있고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수가 조정을 받아요? 떨어지질 않는데. 네. 맞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나갔냐 이거예요. 대우조선해양도 보시면요, 이거
아, 지금 한국조선해양이지. 이거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외국인이 사요. 기관하고.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안 떠났어요. 걱정들 하세요. 지금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사시면 안 되고 조선 기자재를 사시면 되죠. 조선 기자재. 아니면 반도체 관련 주주 중에서 아직 못 간 걸 사시든지. 아직 열려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기관 물량 믿지 마시라고. 원전 테마주들이 최근에 올라가다가 어제하고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오늘 잘 보세요. 오늘 하락을 많이 했지. BHI라고 있죠. 이게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뭐 12%까지 떨어졌다가 막 올라오고 되는데 결국엔 마이너스로 끝났죠.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뭐 과거랑 똑같을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약속도 많으실 텐데 또 들어오셨으니까. AJIS가 아니고 AJI5284입니다. 네. 5284. S가 아니고. 네. 자, 보시면 이제 BHI가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우크라이나란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폴란드 이제 순방 갔었죠. 근데 거기에 BHI가 회사가 같이 가가지고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 원전 업체죠. 거기랑 하는 걸 일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갔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파란색 선이 뭐냐면 기관의 물량이거든요. 기관이 들어오면 여기에요. 단기 꼭지.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기관이 갑자기 확 사죠? 단기 꼭지. 그리고 되게 빨리 팔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관이 올린 거예요. 지금은요 갑자기 들어오죠? 기관이 안 하세요. 정거점.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우리 방 보유 종목도 아니고 평상시 이 종목을 얘기한 적도 없고 뭐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면은 기관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끝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관 물량이 들어오면 굉장히 좀 경계합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아무튼 오늘 그 원전 테마주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우진 어제 저희 방에서 팔았는데 어제 기가 막히게 팔았죠, 그죠? 상단에서 잘 팔았거든요. 근데 보면 누가 올렸어요? 기관이 올렸잖아요. 오늘 음봉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갖다 들이버버리죠. 기관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돼요. 기관이 매도가 나오면은 좀 이래요.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G2파워 오늘 좀 하락했죠. 이게 1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 올라간 거 다 반납해버렸어요. 한전기술 이것도 올라간 거 반납. 그리고 한전산업도 상한가 나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반납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원전 테마주들이 좀 과하게 빠졌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학습 효과. 왜냐면 지금은 폴란드 국빈 방문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미국 이제 국빈 방문이었거든요. 그때 좀 갔었어요, 살짝. 근데 이제 순방 끝나기 전에 개미들이 막 던지더라고요. 제로 소멸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이제 그거 당하기 싫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거랑 이제 똑같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 생각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집어던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급등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대량 거래가 확 터지면서 급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력이 이제 단타치고 나갔든 뭘 했든지 간에
세력이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해 드시고 나가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한동안 조정을 받겠죠. 급등이 세게 나왔으니까. 근데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올라간 거 없이 이러고 있다? 그럼 뭐예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간 게 아니라니까. 아니 오늘 마이너스 9%짜리 음봉 나왔는데 나간 거 아니에요? 나갔으면 거래가 이거밖에 안 나오겠어요? 아니지. 맞죠? 네. 이런 거는 좋게 봐요. 근데 아까 BHI는 좋게 안 봐요. 왜? 거래가 많거든. 이것도 오늘 급등 안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11% 대비 따지면은 옛날 상한가 나왔을걸요? 이게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저점이 마이너스 11%일 거예요. 전일 대비. 근데 고점은 플러스 4%죠. 더하면 딱 15%.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마이너스 11 최저, 최고는 플러스 4. 그럼 최저에서 최대까지 하면 플러스 15잖아요. 대충. 이게 옛날 상한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거래량이다. 이거 많은 겁니다. 왜냐면 아침에 하락 출발했어요. 그리고 아침 시작하자마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이렇게 안 나와요. 정상. 올라가봤자 플러스 4% 잠깐 올라갔다 떨어진 건데. 문자도 보여드릴까요? 잠깐 올라갔다가 아침에 그러면 거래가 이거는 안 나와요. 정상이에요. 저것도 오늘 많은 거예요. 끝났다고 단정지면 안 되지만 별로다. 왜냐면 여기서 물리면 아프거든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죠. 많이 아파요. 근데 한전산업은 물리면 만약에 물렸다. 그래서 쭉 끌려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보자 이거지. 해보자 이거지. 더 사든지 버티든지. 더 떨어질 거나 있어요?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아까 원전 테마주들 이거 말고 한전기술. 네. 뭐냐면 차트는 살아있는데 개미들이 이제 제로 소멸이다 그러면서 섣불리 좀 빨리 판 것 같고요. 이거하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올라간 게 뭐죠? 이런 거잖아요. SY. 근데 지금 스르르 21선을 깨죠. 자, 이거는 자, 이쪽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거는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불안해 보이세요? 차트가 좀 그래도 좋아 보인다. 일시적인 투매로 보인다. 1번. 아닙니다. 좀 불안한데요? 4번째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좀 불안해 보이세요? 오늘은 좀 번호 좀 찍으셔야 돼요. 별로 안 들어오셨거든 오늘. 금요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비도 오고. 1번 찍으신 분도 있고 4번 찍으신 분도 있고. 네, 저는 불편해 보입니다. 뭐 생각 차이인데 이게 왜 불편해 보이냐면 이게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서 항상 물어보세요. 더 갈까요? 더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21선 깨고 내려오면 질문이 약간 바뀌어요. 끝났나요? 아니면 괜찮나요? 끝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더 갈까요? 끝났나요?를 물어보기 전에 대충 견적을 내보면 돼요. 자, 상승파동이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상승파동이 나온 거예요. 상승파동이 이미 나왔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고점을 찍었네 만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질 텐데 말 나온 김에 좀 해볼게요. SY가 이게 상승파동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를 이제 판단할 때는 첫 번째 상승을 시작한 요 가격 대비 얼마나 올라왔냐 따져보면 돼요. 여기 대충 3,000원이죠. 근데 여기 얼마예요? 6,000원이죠. 그러면 두 배 올라왔죠? 수익률로는 100% 수익 났고요. 그러면 얼추 끝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 정도면 끝났다는 표현보다 상승파동이 나왔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한 번 꺾었거든요. 요렇게 올라왔다가 21선 누른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돼요.
이 상승 마디 길이와 이 상승 마디 길이가 똑같은가 또는 비슷한가? 예,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완성된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그 다음에 뭐겠어요? 거래량을 보면 돼요. 거래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되죠. 이게 대량 거래라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대량 거래가 맞습니다. 아, 여기보단 적은데요. 이때는 2020년 말이었는데 그때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과열. 맞죠? 과열이에요. 근데 이제 옆으로 이제 쭉 이제 흐르다가 여기서 또 갈 것처럼 하면서 신고가가 살짝 냈죠. 예, 근데 그랬으면 절대 이거 절대라고 표현하지, 절대 이 양봉의 하단을 깨면 안 돼요. 이게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깨지죠?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했다. 5,500원에 샀는데 잠깐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더 갈까봐 안 팔았는데 지금 끌려 내려왔으면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이겠다, 그죠? 여기서 그러신다고요. 물 더 타도 될까요?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근데 물어봐요. 지금 힘드시지 않아요? 힘들대요. 근데 이걸 더 사시면 더 안 힘드실까요? 맞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으면 사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21선이 깨져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려고 했을 때 거래가 보였지 않습니까? 그 양봉이 누구겠어요? 이 친구라고. 거래가 두 개 있는데 뒤에 건 요거고 요 양봉, 여기를 깨면 안 됐었다니까요. 근데 어제 깼고 오늘 또 깨지잖아요. 오늘 지수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떨어집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력이 매집한 게 맞으면 세력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매물대가 어디겠어요? 대충 여기겠죠. 이 사람들이 뭐 매집을 했으면 매수 단가, 매물대 여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슬쩍 깨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상 깨진 거예요. 물론 오늘 이제 이건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좀 투매한 게 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좀 위안이기는 한데 근데 이거 굉장히 불편한 차트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빨리 회복을 못 시키고 더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까지 갑니다. 4,000원까지 가겠죠? 근데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한다. 일단 4,000원까지 가면은 회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래도 SY가 모듈러 주택의 대장이니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얘 없어도 돼요. 왜냐면 덕신하우징 어디 갔어요? 덕신하우징? 이 친구 아직 덜 갔거든요. 아직 덜 갔어요. 그쵸? 덜 갔어요. 근데 이 친구 21선을 깼는데 얘는 괜찮아요. 왜? 덜 갔거든요. 아직 덜 갔어요. 물론 이것도 과열된 거 맞아요. 거래가 많으니까. 근데 SY가 안 가도 이 친구가 대신 가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강공업이라고 있잖아요. 함께 하는 거. 금강공업은 어때요? 여기도 올라오긴 올라왔고 대량 거래가 터져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것도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았어요. 전고점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금강공업을 지금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덕신하우징도 지금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패널이란다. 그 모듈러 주택 관련주 중에 바닥에 있는 것도 아직 많아요. 모듈러 주택 그거는요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 없는 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여기 말고 더 있어요 회사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쪽을 개미들이 던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지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종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불편하니까 바닥에 있는 거는 사셔도 돼요. 모듈러 주택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원전 테마주하고 이쪽을 왜 얘기해 드렸냐면 개미들이 이제 호재 끝났다, 제로 스물됐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팔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원래 이거는 세력들이 하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로 주식을 너무 많이 배우셔가지고 개미들이 너무 웃긴 게 세력이 먼저 팔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판대요. 세력이 팔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팔자고. 미안하지만 세력이 없는 데 들어가서 그런 걸 하고 있거나 세력이 앞에 있는데
자기들이 더 세력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한 대 맞는 거예요.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죠. 세력을 절대 이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꼭 세력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제 저희 방에 우진 판 거 얘기 들으셨죠? 회원한테 그랬어요. 더 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팔게요. 왜냐면 팔아서 우리 다른 데 가요. 매수매도 사인할 때 문자 다 나가거든요.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설명을 다 해드려요. 왜 사는지, 왜 파는지. 설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리딩이 잘 되거든요. 사세요, 파세요만 하면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어제 팔고 나니까 오늘 어때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12% 급락하는데 그런가 보다. 뭐 어제 우리 팔았는데 오늘 급락하니까 좋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개미들이 또 너무 민감하게 그러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전 테마주도 또 많이 갈 수 있겠구나. 이게 끝난 것처럼 보이죠? 다 팔았으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끝난 게 뭘 끝나요? 박스권을 4월달에 돌파해서 가려고 하다가 개미들이 재료가 소멸됐다고 그래 던졌거든요. 개미들이 투매해가지고 끌려 내려갔다가 6월달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렇다 할 호재가 없어서 못 갔어요. 최근에 투매 나와서 질질질 끌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이번에 거래 싫어서. 근데 좀 애매하길래 어제 팔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오늘 12% 급락했으니까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박스권 돌파하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만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 또 가요. 근데 왜 팔았냐고요? 기다리기 귀찮아서 다른 데로 이동. 네. 그런 거죠. 운전으로 따지면 고속도로 막 타고 가다가 왠지 밀릴 것 같아요. 이제 국도로 이제 우회하는 거죠. 그러다가 괜찮으면 다시 고속도로 올라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요. 자주 다니는 길은요 1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이렇게 국도도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차선이 어느 구간에서 어느 차선이 제일 한산한지 전 다 알아요. 네. 뭐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겠지만 여기는 4차선이 좀 비어있고 네. 그렇게 탁탁탁 다닙니다. 바쁠 때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주식도 제가 잘 아는 쪽은 그렇게 해요. 네. 적당히. 아무튼 오늘 개미들이 너무 심하게 던졌어요. 그럼 이런 거 판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예, 저기 와이님은 그 메일로 문의 주세요. 네. 어디 갈 거였어요? 일로 가겠지. 이제. 포스코로 가자. 늦지 않았다. 포스코 스틸리온 가지야 이러면서 포스코 엠텍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데 더 샀어야 되는데 포스코 DX 그죠? 포스코 퓨처엠 다 일로 가요 이제. 포스코 설마 포스코가 망하겠어? 얘기해 드릴게요. 작년에 재작년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그래서 여기서 샀어요. 설마 SK 하이닉스가 망하겠어? 그러면서 어디서 샀을까요? 여기서 샀어요. 설마 네이버가 망하겠어? 그러면서 네이버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샀고요. 급락할 때도 계속 샀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오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는 지금 전 사고 싶어요. 아직 추천을 안 했지만 사고 싶어요. 카카오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카카오가 망하겠어? 카카오가 망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게 문어발 기업이 돼가지고 망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그 생각으로 들어가셨다가 큰 조정 받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옛날에 이렇게 잘 갈 때 이때 고점 찍고 얼마 셨는 줄 아세요? 15년을 셨어요. 15년 셨다고요. 2007년이거든요 고점이. 물론 아직 고점을 더 다 찍은 건 아니지만 15년 셨다고 합니다.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15년까지는 아니어도 여차하면 수틀리면 2년 3년은 기본입니다. 2달 3개월도 못 들고 가면서 2, 3년을 견딜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포스코에 물리면 배당이라도 주니까 그거는 큰 위안이 되죠. 근데 2, 3년 물릴 각오 하시고 지금 들어가시든지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미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몰릴 거예요.
조선주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참고해 주시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장마 수혜주는 저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이 얘기 못 하겠는데, 장마 수혜주 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누보예요. 누보 비료주죠. 요건 아까 상한가 갔다가 풀렸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움직이거든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장마 수혜주는요, 특히 농업 관련주는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조량이 부족하냐, 그게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비가 안 와도 날씨가 흐리면 어때요? 햇빛을 많이 못 받죠? 그럼 작물에 큰 영향을 있거든요. 작물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못 해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그게 일조량이 문제예요. 일조량. 비 많이 와서 어디 뭐 잠긴다, 그거 가지고 장마 수혜주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조량 부족으로,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채소 가격 폭등하겠죠. 채소 가격 난리 나거든요. 채소가 바로 직격탄을 맞아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쪽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종목도 움직이고 있어요. 노버도 그 중에 하나고. 네. 요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음 주 7월 17일 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밀 수출하는 관련된 흑해 곡물 협정 있죠. 이게 17일까지 이제 재협상을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러시아 푸틴이 그걸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이상기후, 그 다음에 주요 농산물 산지에 지금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인도가 인구가 지금 14억인가? 중국보다 인도 쪽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인도의 지금 토마토 가격이 몇 배 폭등했다, 그 얘기도 나오고, 인도가 쌀 수출을 금지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밀 쪽도 문제가 되면 인도가 밀 수출도 막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도에서 밀을 수입해 먹지는 않는데, 인도에서 이제 자국민들 보호한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인도가 밀 수출 금지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때 사료주들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쌀 얘기 나오거든요. 참고로 인도 쌀하고 우리나라 쌀은 틀려요. 쌀 종류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쌀 품종이, 그러니까 우리 왜 청양고추하고 그냥 일반 안면고추 있는 것처럼, 아사히 고추인가요? 그런 것처럼 쌀이 자포니카 타입이랑 인디카 타입이라고 있거든요. 자포니카, 인디카. 찰기가 있는 우리가 먹는 게 자포니카 타입이고, 인디카는 인도. 흩어지는 쌀 있잖아요. 그런 쌀이라서 좀 다를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밥 먹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좀 영향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료주들을 이제 급등시키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저희 방 추천주가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한일사료 나갔어요. 한일사료. 오늘은 단톡방이랑 라이브 문자반 종목을 다 똑같이 냈거든요. 그냥 원래 따로따로 냈는데 오늘은 이게 세게 할 것 같아서 오늘 냈는데, 문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하고 있어요, 회원들. 오늘이죠. 저희는 9시 이전에 종목을 추천합니다. 스윙, 한일사료, 인도 쌀 수출 금지 수혜주. 이거 오늘 신문기사에 그대로 났거든요. 인도 쌀 수출 금지 검토. 그 제목 그대로 따서 재료를 써드렸는데, 한일사료를 오늘 추천을 했죠. 전에 제가 사료주 좋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료주들이 최근에 좀 하락을 했었죠. 왜냐면 정부에서 라면 값이랑 밀가루 값, 사료 값 내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투매가 좀 나왔었고, 요번에 이제 7월 초에 투매까지 겹쳐서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추천드렸고요. 아침에 시초가 거의 뜬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18%까지 급등했고 단타를 쳐드렸습니다.
저희 방 단타도 칩니다. 손절 안 걸고 바닥에서. 이 정도면 바닥이잖아요. 다 끌려 들어갔는데. 매물대 여기 지지. 딱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추천했어. 이걸 가겠다. 요걸로 오늘 장중에 18%까지 올라갔어. 오늘 시초가 대비 따지면은 한 15%? 네. 챙겨드렸어. 지금은 그냥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비관론자들이 여름에 조정 온다, 엔비디아 폭락한다, 코스닥 폭락할 거다, 나스닥 폭락할 거다,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격차 벌어져서 건설주 망할 거다. 망하긴 뭘 망해요.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비관론자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뭐 욕해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속았다는 거를 빨리 깨닫고 인지하시고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요즘에 자꾸 들어오라는 얘기 자꾸 하죠. 어디로? 종목으로 들어가라니까요. 네, 종목으로 들어가세요.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고, 주식을 좀 사고 싶고 하는데 당신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저랑 안 맞으면 다른 방이라도 가시라니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절대 다른 방 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돈 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랑 맞을 것 같으면 저희 방으로 오시고, 나 여자 전문가가 좋아요.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 있죠? 주식 되게 잘해요. 글로 가시고. 이게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사람 방이라도 들어가라니까요. 대신에 한 달에 뭐 3만원, 5만원 이런 데짜리 들어가지 마시고. 그런 데는 아니에요. 가면 더 정신없어요. 싸구려는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데 가셔가지고 돈 버시라니까요. 버셔야 돼요. 주식을 들고 있어야죠. 인버스 같은 거 말고. 제가 아까 오늘 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네,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반도체, 2차전지, 뭐 아까 또 뭐예요? 각종 테마주 다 살아있어요. 개미들이 조종 나올까봐 무서워서 자기들이 먼저 던져요. 허저 막 나가요. 참, 주식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보는데 개미들이 조종 올까봐 먼저 나간다니까요. 그전엔 제발 좀 팔으라고 해도 안 팔더니 작년에 금리 인상 때문에 크게 몇 번 맞더니만 개미들이 이제 조종을 먼저 피한다고 막 나가요. 전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하고 원전 테마주 참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왜? 개미들이 버리니까. 개미들이 안 버려서 못 가고 있던 거거든요. 이런 기사 나오는데 폴란드와 원전 MOU 6건, 그리고 실제 그 업무 실무 합의는 6월달부터 9월달 다다음 달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66조 원, 66조 원 수주 기대. 전체가 1조 달러, 즉 120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5%를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것 같답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많이 도와줬거든요. 비살상 물품. 많이 도와줬다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 돈 잘 벌 것 같습니다. 방산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비관론자들 말에 그만 휘둘리시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드릴 테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특히 여자분들 혼자 힘드시죠? 빨리 들어오세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란다.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 동안 공개 방송 진행하거든요. 공개 방송할 때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 회비 할인이랑 그 다음에 그 기간 연장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들어오시면은 더 좋겠죠. 그죠? 네. 그래도 그 방송은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때 많이 참여하시고요.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이제 방송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나갈 거니까 구독이랑 그런 거 눌러주시면 구독이랑 알림 뭐 눌러주시면 아마 나갈 거예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방송할 때 알림 나가니까 그렇게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이 분위기 이대로 가면은 다음 주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주에 수익 실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공개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이제 또 방송 진행하시니까 테마주 오늘 급등한 테마주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잘 보내세요. 네.